안녕하세요. 황혼극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바로 치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순간. 그럴 때마다 혹시 나도 치매? 라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시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도 엄청납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치매의 40%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일상 속 7가지 루틴을 지키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기억력을 오랫동안 붙잡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비용이나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상 습관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가장 중요한 습관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치매 예방의 핵심, 생활 루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치매로 고통받고 계시고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40% 이상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치매는 운명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질환이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생활습관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고 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규칙적인 자극과 활동을 통해 계속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뇌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마치 근육을 쓰지 않으면 약해지듯 뇌도 자극이 없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생활의 리듬이 무너질 때 뇌도 함께 무너집니다. 불규칙한 수면, 움직임 없는 하루, 사람들과의 단절. 이런 것들이 쌓이면 뇌는 서서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절반 이하였습니다. 똑같이 나이가 들어도 어떤 분은 90세에도 정정하시고 어떤 분은 70세에 기억을 잃으십니다. 그 차이가 바로 하루 루틴에 있습니다. 즉, 하루 루틴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약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뇌를 쓰는 것.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7가지 습관은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한 달만 지켜도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 햇빛 20분. 치매를 예방하는 첫 번째 습관은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 햇살을 20분 이상 쬐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균형이 맞춰지고 뇌의 생체 시계가 깨어납니다. 멜라토닌은 밤에 우리를 잠들게 하는 호르몬이고 세로토닌은 낮의 기분을 좋게 하고 뇌를 깨우는 호르몬입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지금은 낮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뇌가 활성화되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나와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이 수면의 질이 바로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밤에 우리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죠. 수면 리듬이 깨지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뇌에 노폐물이 쌓이고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기억 회로를 깨우는 알람입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아침 햇빛을 쬐는 그룹은 증상 진행이 느려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예방은 물론이고 이미 진행 중인 치매도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뇌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의 햇빛이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흐린 날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구름 낀 날에도 충분한 밝기에 빛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쬐는 건 소용없습니다. 매일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가 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알람을 맞춰두시고 일주일만 지켜도 밤잠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 햇빛 20분. 꼭 기억하세요.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두 번째 습관, 단백질 풍부한 아침 식사. 두 번째 습관은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시거나 빵 한 조각, 과일 몇 개로 때우십니다. 하지만 뇌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단백질일까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는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키고 혈당을 안정시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입니다. 우리 뇌는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신경 전달 물질로 작동합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아세틸콜린, 집중력을 높이는 도파민,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이 모든 것들이 단백질에서 나옵니다. 아침을 탄수화물만으로 채우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오전 내내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반면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려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을 먹은 그룹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30%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기억력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의 원료입니다. 하루 계란 2개면 충분합니다.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최근 연구에서는 하루 2개 정도의 계란은 건강한 성인에게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순두부찌개 한 그릇 혹은 두부 한 모를 간장에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견과류는 작지만 강력합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모두 좋습니다. 특히 호두는 생긴 모양부터 뇌를 닮았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에 곁들이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 주의하세요.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생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지방 요거트도 좋은 선택입니다. 단백질과 함께 유산균이 들어있어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 건강과 뇌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와 블루베리를 넣으면 완벽한 뇌 건강 식사가 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요거트는 피하세요. 생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DHA와 EPA가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아침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셔보세요. 저녁보다 아침에 먹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닭가슴살이나 소고기도 좋습니다. 다만 아침부터 무거운 고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소량만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입니다.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이렇습니다. 현미밥 반 공기, 된장국에 두부 넣어서 구운 고등어 한 토막, 시금치 나물, 김치. 규칙적인 식사 시간도 생체 리듬을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70대 어르신들에게 3개월간 단백질 풍부한 아침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가 평균 25% 향상되었고 낮 시간 활력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아침을 거르시던 분들도 계셨는데 식사를 시작한 후 머리가 맑아졌다, 오전에 집중이 잘 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준비하세요. 내일 아침 먹을 재료를 미리 챙겨두세요. 계란, 두부, 요거트, 견과류.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뇌에 좋은 연료를 공급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습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세 번째 습관, 매일 걷기. 바로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매일 걷는 것은 약보다 강력한 치매 예방 습관이며
걷기가 그렇게 중요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4년간 노인 151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에 360분 이상, 즉 하루 약 50분씩 고강도로 걷는 분들은 뇌의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의 축적이 의미 있게 감소했습니다. 이 성분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이며 뇌에 쌓이면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기억을 잃게 만듭니다. 영국에서는 더 큰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40세에서 79세까지 7만 8천 명을 7년간 추적했습니다. 하루 1만 보를 걷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50%입니다. 심지어 하루 3,800보만 걸어도 치매 위험이 25% 감소했습니다. 1만 보는 너무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걸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걷는 겁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도 있습니다. 평균 78세 노인 299명을 9년간 추적했습니다. 일주일에 9.7km에서 14.5km, 하루로 치면 약 1.5km에서 2km 정도를 꾸준히 걷는 분들은 나이, 성별, 체중에 상관없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걷기가 이렇게 강력할까요? 걷기 운동은 뇌혈류를 증가시켜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걸으면 심장이 뛰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하게 공급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세포는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BDNF는 뇌의 성장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뇌세포의 생존을 돕고 성장을 촉진하고 뇌세포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합니다. 기억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BDNF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을 하면 BDNF가 다시 증가합니다. 더 많이, 오래 걸을수록 더 많이 분비됩니다. 핀란드 연구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중거리 달리기를 한 쥐들의 해마에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가득했습니다. 운동하지 않은 쥐보다 두세 배나 많았습니다. 더 먼 거리를 달린 쥐일수록 뇌세포가 더 많이 생성됐습니다. 운동이 근육에서 이리신이라는 호르몬도 분비합니다. 최근 연구에서 이 이리신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햇살 산책은 기분을 밝게 하고 수면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하루 1만 보가 이상적이지만 부담스러우시다면 3,800보부터. 그것으로도 25% 치매 위험이 줄어듭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30분에서 50분입니다. 밖에서 걸으면 주변 풍경을 보고 사람과 차를 피하고 신호등을 확인하면서 많은 인지 능력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자극이 뇌를 깨웁니다.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발 뒤꿈치부터 닿고 발바닥 전체로 밀어내는 걸음걸이를 유지하면 관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걷는 것.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걷는 건 효과가 없으며 정해진 규칙이 핵심입니다. 같은 시간에 걸으면 더 좋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햇빛 받으며 15분 더 걸으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매일 걷기. 치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이너스 네 번째 습관 새로운 것 배우기. 네 번째 습관 새로운 것 배우기입니다. 뇌는 새로움에 반응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뇌도 늙는 거 아니야? 이제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뇌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저하되고 한번 저하된 기능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뇌가소성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는 평생 변화합니다. 학습과 환경의 변화를 통해 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습관은 가장 쉽고
가장 즐겁게 바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는 것입니다. 대화는 뇌의 종합운동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기억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언어 기능, 감정 처리, 판단 능력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눈으로 상대를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뇌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깨웁니다. 60대, 8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인지 예비능이라고 합니다. 인지 예비능이 클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이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악기, 외국어, 그림, 스마트폰 기능 배우기라도 좋습니다. 악기 연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연주 경력 32년의 평균 나이 65세 악기 연주자 25명과 비연주자를 비교했습니다. 악기 연주자는 비연주자보다 소리 구별 능력이 뛰어났고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도 언어를 더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70대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노년층도 4년 후 기억력 테스트 성적이 상당히 향상됐다는 겁니다.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습니다. 6주간 악기 연주를 사용한 인지 훈련을 한 그룹은 인지 기능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진압력, 즉 시간과 장소를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눈, 손, 귀, 뇌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가장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바로 손으로 만들기입니다. 뇌세포 중 3분의 1이 손세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대뇌 활동과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손동작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한 치매 노인들은 인지 기능이 1.63점 향상됐습니다. 손가락 운동을 하지 않은 대근육 운동만 한 그룹은 0.75점, 일상생활만 한 그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손을 사용하는 활동들을 생각해보면 거의 모두 눈과 뇌를 함께 사용합니다. 뜨개질을 하려면 실의 색깔을 보고 무늬를 생각하고 손으로 바늘을 움직여야 합니다. 종이 접기도 좋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순서를 기억하고 정교하게 손가락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림 그리기는 어떨까요? 대상을 관찰하고 색을 선택하고 붓질을 조절해야 합니다. 정원 가꾸기도 좋습니다. 호미를 들고 흙을 만지고 식물을 심고 물을 주는 모든 활동이 손과 뇌를 함께 사용합니다. 중요한 건 새로움입니다. 이미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건 효과가 적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극을 줘야 합니다. 매일 10분씩 익숙하지 않은 자극을 주는 습관이 치매를 막는 최고의 뇌운동입니다. 10분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기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감정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 배우고 싶어 합니다. 네 번째 습관, 매일 10분 새로운 것 배우기. 꼭 실천하세요. 이제 5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6번째 습관, 대화하고 웃기.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하면 뇌운동, 신체 운동만 떠올리십니다. 바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는 것입니다. 대화는 뇌의 종합운동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기억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언어 기능, 감정 처리, 판단 능력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눈으로 상대를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뇌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깨웁니다. 일본에서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평균 5.4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웃지 않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웃는 사람보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도가 95% 높았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62%나 높았습니다. 혼자 웃는 것보다 남들과 함께 웃을 경우 기능장애 위험도가 23% 낮았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웃으면 혼자 웃는 것보다 기능장애 발생 가능성이 30% 낮았습니다. 왜 웃음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엔도르핀이라는 자연 진통제가 분비됩니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증가합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합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이 있습니다. 성인 41명을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관찰했습니다. 웃음은 피로, 두통, 불안 등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켰습니다. 웃음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억제하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걸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고 합니다. 웃는 표정만 지어도 뇌는 지금 행복한가 보다라고 판단해서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미국 캔자스 대학 연구진이 실험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동을 한 참가자들에게 무표정, 미소, 진짜 웃음을 각각 지어보게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은 참가자는 심박수가 더 빨리 정상으로 돌아왔고 스트레스 수준도 감소했습니다. 억지 웃음은 진짜 웃음의 약 90% 효과가 있습니다.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연구팀이 231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주사바늘로 생리식염수를 주사하며 다양한 표정을 짓게 했습니다. 웃는 표정을 지은 사람들은 무표정한 사람들에 비해 고통의 강도를 절반 이하로 느꼈습니다. 웃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면역력을 높입니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한 번은 반드시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대화하고 웃으세요. 15초 이상 입꼬리를 올리고 뺨에 자극이 가게 웃으면 뇌는 우리가 정말 웃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요즘 많은 지역에 웃음 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함께 웃는 것이 혼자 웃는 것보다 30%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거의 웃지 않으셨습니다. 우울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웃다 보니 달라졌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어요.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약속도 잘 기억나요. 무엇보다 살맛이 나요. 2년 후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놀랐습니다. 혈압도 좋아지고 인지 기능 검사 점수도 올랐네요. 뭘 하셨어요?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웃었어요. 웃음은 뇌의 스트레스 독소를 씻어내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대화는 뇌의 종합 운동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웃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뇌는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7번째 습관 잠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에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면 치매 발생 위험이 30% 증가합니다. 잠을 못 자면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판단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2013년 사이언스지 연구에서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척 수액이 노폐물을 청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뇌 독성 단백질의 침착이 증가하고 이는 치매 발생 위험을 1.52배 높입니다.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면 치매의 주범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제거됩니다. 수면 중 뇌척 수액이 활발히 순환하며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독성 단백질이 쌓여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기 전 5분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습관 추천드립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치매는 두려움의 병이 아니라 관리의 병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느냐가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햇살, 단백질, 걷기, 대화, 감사. 이 단순한 루틴들이 기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루틴이 곧
내 뇌를 지키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숙면이 최고의 치매 예방입니다.